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내의 후배였던 그녀, 단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렀던 그 여자와 나 사이에는 이제 평생 지울 수 없는 비밀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욕망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기록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예상치 못한 방문. 50대 중반을 넘긴 박민준의 삶은 고요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는 소리 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잔잔했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지만 손님이 뜸한 오후에는 대부분 집에 머물렀다. 아내 수연은 회사원이었고 매일 아침 7시면 서둘러 집을 나섰다. 저녁 8시가 넘어야 그녀의 발소리가 현관에 들렸다. 자녀가 없는 집은 늘 조용했다. 처음에는 둘만의 시간이 좋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에게 던지는 말은 점차 일상적인 확인 정도로 축소되었다. 저녁 먹었어? 응, 먹었어.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선 여자가 있었다. 선배님 남편분이시죠? 저 정지은이에요. 회사 후배. 수연의 회사 후배였다. 민주는 회사 행사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평소 밝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다. 눈가에는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 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들어오세요. 민주는 캐리어를 들어주며 거실로 안내했다. 지은은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며칠만 선배님 댁에서 신세를 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일은 남이 함부로 개입할 영역이 아니었다. 수연이한테 전화해 봐야겠네요. 잠깐만요. 저녁에 수연이 돌아왔다. 후배가 온 것을 보고 놀라긴 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당분간 여기 있어. 마음 추스를 때까지라고 담담히 말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지은과는 회사 행사에서 가끔 본 적이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정도. 그런 그녀가 이제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문득 낮에 본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은은 꾸준히 운동을 했는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다. 회사 행사 때와는 다른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간절해 보이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며칠이면 되겠지. 민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2장 균열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여느 때처럼 서둘러 출근했다. 식탁에는 대충 차린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지은이 거실로 나왔다. 선배님 남편분 같이 드실래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편하게 민준 씨라고 불러도 돼요. 아, 네. 그럼 민준 씨.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조용했다. 젓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민준 씨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죠?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카페가 오후엔 한산해서 집에 있는 편이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외롭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혼자 있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근데 혼자 있는 건 편하지만 외로워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수연과 함께 살면서도 그는 종종 공허함을 느꼈다. 대화 없는 식사,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밤. 함께 있지만 혼자인 시간들. 알 것 같아요. 민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식사를 마친 지은은 거실로 가서 운동 매트를 펼쳤다. 짧은 상의와 레깅스 차림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다. 민준 씨, 방해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운동하세요. 민준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로 갔다. 스트레칭을 하는 지은의 몸은 유연했고 땀에 젖은 피부는 햇살에 반짝였다. 민준은 괜히 목이 말라 물을 한 잔 마셨다. 민준 씨, 제 자세 좀 봐주세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자가 봐야 정확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러웠지만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운동을 마친 지은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민준 옆에 앉았다. 향긋한 땀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다. 민준 씨 있잖아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요즘 제가 여자라는 걸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준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소리예요? 같이 살면서도 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준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수연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이 수연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저도 비슷한 생각 한 적 있어요. 민준의 고백에 지은이 눈을 들었다. 민준 씨도요? 응. 오래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상대를 남자로,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민준 씨, 가끔은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해요. 남편 말고 그냥 제 마음을. 그래요, 내가 들어줄게요. 언제든 말해도 돼요. 지은은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민준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손을 거두며 웃었다.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의지하려 했네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미 가슴속 어딘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3장 위험한 고백. 며칠이 지났다. 수연은 여전히 바빴고 낮 시간은 민준과 지은만의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각자의 결혼 생활, 외로움, 그리고 삶의 공허함에 대한 고백으로 번져갔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렸다. 창밖은 어둡고 집안은 조용했다. 지은이 따뜻한 차를 끓여와 민준 앞에 내려놓았다. 민준 씨, 요즘 저만 떠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난 듣는 게 편해요. 지은 씨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지은은 잠시 웃더니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민준 씨는 선배님이랑 연애할 때 많이 설레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땐 뭐 그랬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설렘은 줄어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연애할 때는 세상이 다 빛났는데 지금은. 지은은 차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두드리듯 이어졌다. 민준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지은이 조심스레 민준 쪽으로 다가왔다.
뭔데요? 저, 요즘 제가 여자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민주는 숨이 막히듯 심장이 뛰었다. 말을 잊어버렸다. 차잔만 꼭 쥐고 있었다. 지은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다가 살짝 그의 어깨에 기댔다. 민준 씨, 저 외로워요. 귓가에 울린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체온이 어깨를 타고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지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불안한 침묵을 덮었다. 그날 밤 민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가슴속에 남은 지은의 체온과 그녀가 내뱉은 외로워요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아내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사장 금지된 경계. 그 이후 민주는 지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발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예민하게 느껴졌다. 아내가 출근한 낮 시간은 이제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 되었다. 어느 날 지은이 장을 보고 돌아왔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던 그녀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형부,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민준이 장바구니를 받자 지은이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만졌다. 형부는 생각보다 근육이 있으시네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말 한마디가 깊이 파고들었다. 민주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웃었다. 운동 좀 하니까 그렇지.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농담 같으면서도 묘하게 진지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다시 운동 매트를 펼쳤다. 민주는 일부러 다른 방으로 가려 했지만 그녀가 불렀다. 형부, 저 이 동작 좀 봐주세요. 민주는 거실로 나갔다. 지은이 몸을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때요? 자세가 맞나요? 응, 잘하고 있어. 사람 눈빛이라는 게 참 솔직하죠? 지은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다. 민주는 당황해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이야? 그냥요. 누군가 나를 바라본다는 걸 여자는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그녀는 짧게 웃더니 민준 옆에 앉았다. 형부, 저 사실 요즘 거울을 보면 무서워요. 예전 같지 않은 얼굴, 예전 같지 않은 몸매.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줬으면 하거든요. 민주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넌 아직도 충분히 아름다워. 운동도 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게 눈에 보여. 순간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는 민준의 손등을 잡았다. 이번엔 거두지 않았다. 형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아직 여자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간절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대답은 전해졌다. 지은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몸을 기댔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 퇴근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져 앉았다. 민주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지은은 책을 펼쳤다. 다녀왔어.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왔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다. 민준의 가슴이 거세게 뛰었다.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민준은 생각했다. 더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지은이 보내는 눈빛과 손길은 이제 명백한 신호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 신호에 응답하고 있었다. 5장 첫 번째 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뜨거운 순간이 떠올랐다. 피할 수 없는 기류가 점점 짙어졌다. 그날도 수연은 야근이라며 늦는다고 전화했다. 지은이 저녁을 준비했다.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지은이 와인을 따랐다. 형부,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하니까 묘하게 편하네요. 민주는 괜히 시선을 피해 웃었다. 그래, 가끔은 이런 시간도 괜찮지. 와인은 금세 몇 잔이 비워졌다. 얼굴이 붉어진 지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형부, 저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왜? 무슨 걱정이 있어서? 걱정보다는 공허해서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공허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도 그대로 와닿았다. 그 역시 수연과 살면서 자주 느끼던 허전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다. 그런데 접시를 닦던 손이 미끄러지며 컵이 떨어져 깨졌다. 작은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다. 아! 민주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괜찮아? 어디 보자. 피가 조금 맺힌 손가락을 붙잡고 휴지를 감쌌다. 순간 그녀의 눈과 민준의 눈이 마주쳤다. 너무 가까웠다. 숨결이 스칠 정도로. 형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눈을 왜 그렇게 보세요? 민주는 말 대신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은도 피하지 않았다. 순간 서로의 숨소리가 겹쳤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술이 스쳤다. 순간적으로 멈췄지만 그 불씨는 이미 꺼질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있었다. 죄송해요. 지은이 한 발 물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 다른 떨림이 묻어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거칠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방금의 그 짧은 순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날 밤 수연은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다. 저녁을 먹고 민준과 지은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만 의식하고 있었다. 형부,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낮에 있었던 일, 잊으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잊을 수가 없더라. 저도 그래요. 계속 생각이 나서. 말을 이어가던 지은이 갑자기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겁게 전해졌다. 형부, 저를 여자로 봐주시는 거 맞죠? 민주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널 여자로 보고 있어. 순간 지은의 눈빛이 흔들리며 빛났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입술이 닿았을 때 짧았던 낮의 순간과는 달리 이번엔 길고 깊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더 가까이 당겨 안았다. 형부, 지은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흘렀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품에 더 꼭 끌어안았다. 불 꺼진 거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격렬하게 서로를 확인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도 그래. 이미 너무 늦었어. 민준의 대답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
조심스러운 손길과 불안한 숨소리 속에서 서로를 갈망하며 하나가 되었다. 체온이 겹쳐지고 심장이 하나의 박동으로 뛰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뜨거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오직 그녀와 민준, 두 사람만의 세상 속에 있었다. 모든 게 끝난 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땀에 젖은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형부,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은이 민준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하지 않아. 하지만 겁은 난다. 저도 그래요. 겁나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불꽃이 되었다. 그리고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6장 위험한 동거.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지은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뒤였다. 거실 소파에는 어젯밤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수연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둘이 아침은 알아서 챙겨 먹어. 짧게 말하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다. 형부, 어제 일 꿈 같았어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하세요? 아니. 하지만 두렵긴 하다. 지은은 잠시 웃었다. 저도 두렵지만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려 애썼다. 각자 다른 일을 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부딪혔다. 저녁 무렵 수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달라졌어. 수연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무슨 일은.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억지로 웃었지만 수연의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은도 숟가락을 들던 손이 잠시 멈췄다. 며칠 후 수연이 점심시간에 갑자기 집에 들어왔다. 서류를 두고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수연의 눈에 소파에 가까이 앉아있는 민준과 지은이 보였다. 다행히 손을 잡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분명 남달랐다. 둘이 뭐하고 있었어? 수연의 물음에 민준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냥 TV 보던 참이었어. 응, 언니. 그냥 뉴스 보고 있었어요. 지은도 재빨리 맞장구 쳤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서류를 챙겨나간 뒤에도 집안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흘렸다. 큰일 날 뻔했어.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부, 우리 진짜 조심해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민준의 손을 찾고 있었다. 며칠 후 수연이 이틀간 워크숍을 간다고 했다. 둘이 잘 지내고 있어. 형부, 밥 잘 챙겨주고. 수연은 가볍게 웃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아내가 떠난 집은 이상하게 넓고 고요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으려 했지만 긴장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형부, 언니 없으니까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네요. 지은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널 놓을 수가 없어. 나지막한 민준의 목소리에 지은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서로를 확인했다.
욕망과 죄책감이 교차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었다. 하지만 한밤중 전화벨이 울렸다. 수연의 전화였다. 잘 지내지? 내일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수연이 예정보다 빨리 집에 올 수도 있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하고 들어와. 민주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큰일 날 뻔했죠. 지은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이틀 동안 민준과 지은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낮에는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소파에 기대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밤이 오면 서로를 찾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준의 마음 한편에 묵직한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 형부, 우리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 같았고 안 된다고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지는 듯했다. 저는 형부가 그냥 남자가 아니에요. 언니의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는 처음으로 절 봐주는 사람이에요. 지은의 고백에 민준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너도 알잖아. 나도 내가 단순히 처제로 보이지 않아. 짧은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형부, 저는 지금 행복해요. 비록 잘못된 길이라 해도 이렇게라도 여자로 느껴질 수 있어서. 민주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나도 내가 있어서 살아있다는 걸 느껴. 조용히 내뱉은 그 한마디는 이미 민준의 진심이었다. 7장 폭풍 전야. 수연이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온 날 집안 공기는 어쩐지 전과 달랐다. 당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수연은 짐을 풀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바빴을 뿐이지. 민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옆에 있던 지은의 손이 잠시 멈추는 게 눈에 보였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수연은 말을 아꼈고 민주는 괜히 TV만 바라보며 밥을 삼켰다.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부, 언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뜻밖의 말을 꺼냈다. 동생이 우리 집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아. 이제는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 말에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는 안 돼.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형부, 언니가 저를 내보내려는 건 뭔가 눈치챘기 때문일 거예요. 지은이 민준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형부, 만약 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의 눈동자는 간절했지만 민주는 쉽게 답할 수 없었다. 모르겠다. 아직은. 짧은 한마디만이 겨우 입술을 통해 나왔다. 며칠 동안 수연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했지만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분명 낯선 긴장감이 묻어났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집에 붙어 있어? 카페는 안 나가고. 수연이 무심한 듯 물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냥 일이 많지 않아서 잠깐 쉬는 거지.
민주는 최대한 태연하게 웃어 보였다. 그날 저녁 수연이 방에 들어간 뒤 지은이 민준을 붙잡았다. 형부, 언니 눈빛이 이상해요. 정말 뭔가 알아버린 것 같아요. 나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형부, 무섭지만 그래도 저는 형부를 선택할 거예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고백은 민준을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의 마음 역시 아내와의 오랜 정보다 지은의 뜨거운 체온에 더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침 식탁에 평소보다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당신 요즘 눈빛이 이상해. 나한테 뭘 숨기는 거 있어?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분명 뭔가 달라졌어. 집에 동생이 들어온 뒤부터 당신이 변했어. 그 말에 지은의 손이 덜컥 굳었다. 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그냥 잠시 머무는 건데. 지은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너도 좀 달라진 것 같아. 왜 이렇게 집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데?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보, 그만해. 처제 힘든 거 알잖아. 민준이 말을 막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8장 이별과 여운. 며칠이 흘렀다. 수연은 여전히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 했지만 끝내 직접적인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은이 조용히 민준에게 다가왔다. 형부, 이제 그만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동자 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언니 곁에 더 있으면 저도 형부도 위험해질 거예요. 민주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떠난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짐을 챙기는 지은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를 거꾸로 돌려보는 것 같았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품었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현관 앞에서 작게 인사를 나눈 뒤 지은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형부, 후회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일 거예요.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메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수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출근 준비를 서둘렀다. 민주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귀로 쫓았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텅 빈 소파를 바라보았다. 마치 지은이 아직도 옆에 앉아 웃으며 말을 걸 것만 같았다. 가슴 깊은 곳이 저리게 아려왔다. 비밀은 지켜졌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결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았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야지.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날들의 불꽃은 오래도록 그의 안을 태우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매일 출근하고 늦게 귀가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짧았다. 하지만 이제 민주는 그 침묵 속에서 다른 무게를 느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지은과 함께했던 그 빗소리와 똑같았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랑이었을까,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리고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 공허함은
평생 그의 곁에 머물 것이라는 것을